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이성원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가 있죠. 허준희 교수님의 필지상 수상으로 인해서 수학과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주제로 많이 다뤄주셨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꼭 한 가지 빠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 좀 궁금해진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 교수님과 관련된 영상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직접 여쭤보고자 하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수학을 이렇게 잘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아마 그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던져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적도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질문을 그런 뜻으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께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 질문은 사실은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입시에서 수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아마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학을 잘하는 것과 우리나라 입시에서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정말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수학을 잘하는 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로 수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면은 뭐 수학 능력 시험 정도의 어떤 그런 시험 문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답을 내면서 당연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는 수학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학문이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도구로서 수와 식을 사용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게 뭐죠?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또한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고 심지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조차 그런 것에도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고민을 거듭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철학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은 예전에는 철학자 겸 수학자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게 굳이 구분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철학과는 분리가 되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걸 궁금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서 서로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학이라는 학문,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질문과 우리나라의 입시에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입시는 어떻죠? 자, 제가 항상 설명드리듯이 우리나라의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수학 시험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실수를 하게끔 함정을 파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연습하고 있냐면 이 문제를 푸는 기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은 기술을 연마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수학 교육은 기술, 문제를 푸는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그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그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비법과도 같은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사교육, 학원들이 생기게 되고 저마다의 자신의 노하우를 자랑하면서 학생들에게 내가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예전에 사교육에 제가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교육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때로는
사회 악으로까지 인식이 되어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좀 제가 뭐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학원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아닌 기술에 집중하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의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너무나 기술을 측정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건 학생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배우면 뭐 했어요?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하게 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수학을 기술로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나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기술이 필요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을 꼭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왜 모든 학생이 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게 반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싫어지기도 하고요. 일단 연습을 하긴 하지만 나는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흥미를 그다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그런 학생들이 수학을 전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실은 그런 학생들을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수학이라는 학문과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시는 뭐라고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기술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기술을 또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라면 수학이라는 학문은 그런 기술보다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걸 즐거워하는가, 그런 의문, 즉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바로 수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게 왜 주어졌는지도 모르는 문제를 열심히 그 문제 해답을 구하는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그거에 해답을 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불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육 과정을 자꾸 바꿀 때가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을 바꾸는 것을 가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학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학생들의 수학을 공부한 정도를 평가하는 이 시험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저는 조금은 우리나라에서 수학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험은 제가 항상 불평을 하듯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틀려라, 이렇게 해도 맞을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그것도 피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시험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즐거워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요구를 제가 요구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다못해 수학 시험을 치르는 시간만이라도 굉장히 여유 있게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충분히 고민하면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수학은 실수하면 안 되는 과목, 잘 외워서 풀이를 아주 오차없이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좀 더 즐겁게 수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수학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이 세상의 것들을 숫자나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다양하게 본다면 저는 훨씬 더 수학이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준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것이 조금은 넓고 깊게 바라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시 수학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술형조차도 이 친구의 풀이가 굉장히 특이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했다면 그거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 위한 그런 서술형이 아니라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서 어긋날 때마다 감점을 하는 방식의 서술형이죠. 저는 이 서술형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서술형에서조차도 자신만의 특징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정해진 모범 답안에 맞게 그것을 서술하는 것을 연습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씁쓸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을 잘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허준희 교수님에게서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를 잘 치른다는 것은 그거에 특화된 기술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보니까, 물론 수학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제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우리나라 입시를 잘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입시는 좀 그런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즐거워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어디서 암기식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런 기술을 강제로 막 습득을 시켜서라도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인정해주는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많은 변화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포자가 사라지기가 힘든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다음에도 또 이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또 항상 영상이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또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또 이 저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입시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고 또 이제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에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